제가 무려 8일 전인 6월 20일에 세계 자산 규모 3위의 피델리티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더니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사실로 보여진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3개 이상의 소식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화를 했고, 블룸버그 등의 굵직한 곳에서 기사화한 것으로 봐선 피델리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할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블랙록 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드린 게 6월 16일이었고, 그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지금까지 SEC가 ETF 결과를 냈던 패턴을 미뤄보아 3번의 연장 후 마지막까지 끌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SEC가 승인을 할 생각이 없을 때 결과를 미루지만, 승인을 해줄 생각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고, 블랙록만 승인을 해주면 SEC 입장에서는 독점권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니까 블랙록을 시작으로 다른 곳에서 신청한 ETF도 비슷한 시기에 승인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지금 신청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나라도 터지면 초대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 미리 김칫국을 마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코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고민할 때 보편적으로는 주식, 펀드, 금, 은 정도를 보통 생각하지만 투자금이 몇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불패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지난 몇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던 부동산 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라는 개념이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는 곳이 없고 모두 월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집 한 채, 빌딩 하나를 사두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양쪽에서 모두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 전에 집계되어서 사람들의 투자 자금이 어디로 몰릴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을 측정하는 S&P 코어 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의 연간 가격이 지난 2012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어제 확인되었는데요. 팬데믹 기간에도 내리지 않던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내린 것은 꽤나 의미 있다 할 수 있죠. 사실 이 데이터는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판매를 꺼려하는 일시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부동산도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처럼 한정된 자원의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보다 더 각광을 받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두 개의 산을 잘 넘기면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시장과 같거나 훨씬 더 견고한 각종 규제가 완벽히 마련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꽤나 많은 유튜버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이 발표되면 악재가 터졌다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인만랩 채널은 발표를 하는 당장은 약간의 가격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확한 규제안이 생기는 것은 기관, 슈퍼 개미 등의 커다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 단연코 호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인만랩 채널이 욕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국내 유튜버들이 저의 이 끈질기고 일관된 주장과 같은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코인과 관련된 각종 규제안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상자산 시장을 안전하고 훌륭한 투자 시장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산이고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없어지거나 통합된 후 진정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무섭죠. 하지만 코인 숫자들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엔딩을 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깨야 하는 게임의 끝판왕 같은 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애매한 코인들은 손절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들이 통폐합되는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타노스의 핑거 스냅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하고 한 방에 코인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메이저 코인의 비율이 낮은 편이라면 최소한 증권형 코인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메이저 코인의 투자 비율을 높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근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아고브와 인파워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클럽 레어도 이번 주 중으로 상장 발표를 할 것이고 발표와 동시에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고브가 될지 인파워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뭐가 됐던 기가 막힌 가격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며 수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레뷰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